안녕하세요. 더블유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각 당의 최종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테마들이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정해졌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가 최종 대선 후보로 정해졌고요. 일단 야당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다음 달 5일에 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정해지겠죠. 윤석열 전 총장 아니면 홍준표 전 지사 이 둘 중에 한 분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는 정책주들이 난무하겠죠. 네, 전체 정책주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공약 발표를 할 거고 공약 검증을 하는 토론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지껏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는 당연한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인물주도 움직이겠죠. 인물주도 움직이겠지만 이제는 인물주보다는 그러니까 언급하는 내용이 공약에 초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서로 헐뜯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죠. 우리나라 정치에. 그리고 어느 나라 정치에도 다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뭘까요? 뭐, 현재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문제가 될 그런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서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일 겁니다. 이거를 계속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출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문제가 되겠죠. 부동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어, 코로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문제가 된 거고요. 다음 달에 위드 코로나를 뭐 실시하니 많이 얘기가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라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런 바운드리 안에서 일단은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윌비스라는 종목이고 일자리 테마 종목입니다. 윌비스라는 종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은 공무원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자격증도 있고요. 네, 그런 걸 하는 업체죠. 학원이죠. 특히나 경찰 그쪽에 좀 그쪽으로 좀 특화돼 있죠. 네. 신광은 그분인가요? 하여튼 그 강사분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일단은 윌비스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요때 내려올 때는 아마 거의 국내 차트의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왔죠. 네,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윌비스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는 어떻게 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그 해, 2017년 5월이었죠. 대통령 선거는요, 5월이었고, 4월 초까지 거의 두 번째 고점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 한 4개월 전에 완전한 피크를 치죠. 4,16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를 또 봐야 되겠죠.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10월 5일 날에 또 4,460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2월 달은 폭풍같이 내려오죠. 얘도 한 3, 4개월 전에 고점을 찍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11월부터 쭉 올라오다가 이게 8월, 9월, 10월까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10월부터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요게 거의 한 달 사이에 일어난 모습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와 비교하자면 얘가 지금 올라왔다. 그리고 다시 빠졌다.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인 HR 볼게요. 사람인 HR는 데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상장된 지 그렇게 윌비스보다는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대선을 겪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25,000원에서 57,000원까지 두 배로 올랐죠. 그리고 어제는 크게 떨어지다가 쭉 올리는 7% 가까이 떨어졌다가 올렸어요. 굉장하죠. 네, 굉장하고 그리고 사람인 H 말고 메가 MD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메가 스터디 아시죠? 메가 스터디의 계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차트가 조금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10월 말 11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쌓아 올릴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차트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딱 보기에는 차트가 무너진 것 같죠? 네, 무너진 것 같은데 윌비스가 그래도 차트는 더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얘도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지수의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요. 많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요거는 빼놓고 여기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 올리는데 얘가 5,000원까지 들어 올린다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올라갈지 상상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언급을 하면 일자리 테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제, 아경이라고 하죠. 아시아 경제도 이렇게 갔다가 요때 똑같죠, 모양이. 똑같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얘도 11월 달이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월 달, 12월 달.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일자리 테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일자리 테마 치시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거기서 뭐 위즈코프도 일자리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위즈코프가 먼저 뜬 건 맞아요. 뜬 건 맞는데 일단은 저는 윌비스 과거의 영광이 있는 그 윌비스부터 차근차근 봤고요. 이제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 아가방 컴퍼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 지금은 크게 없어요. 예전에는 아가방 컴퍼니랑 보령 메디앙스였죠. 보령 메디앙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때 2012년도죠. 2012년도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012년 1월달 많이 올라갔고요. 22,25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2,000원짜리가 22,25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2,105원이죠. 네. 대선 1년 사이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 사이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어요. 이만큼 막 깊게 조정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쳐올렸다가 갑자기 또 깊게 올라갔다 쳐올리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 물론 이때는 특히나 저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나 관심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그런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랑은 또 비교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긴 해요. 네, 그때랑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보다도 더 심해졌죠.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네, 이때보다도 더 심해졌고 2017년도에는 딱히 뭐 움직인 게 크게 없어요. 이때는 딱히 크게 움직인 게 없고, 왜냐? 그때는 탄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탄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고 별로 없죠, 움직임이. 예, 없고 탄핵에 대한 이슈로 거의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게 그때는 일자리에 대한 핵심이 굉장히 컸어요. 관심도가. 네, 관심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는 일자리랑 저출산이 양대 산맥으로 타이틀로 올라갔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도에는 저출산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다.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고, 있기야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그런 건 없었어요. 되게 이렇게, 되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좀 많이 화두가 됐었고, 이번에는 코로나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저출산이 다시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지금 OECD 최저 출산율이죠. 최저 출산율이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산하 제한을 풀고 있고, 서구권도 지금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푸는 건 아니죠. 걔들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죠. 저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뭐 캐리소프트라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도 11월 달에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11월 이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이렇게 아가방 컴퍼니까지 살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볼까 합니다. 그리고 남북 협력에 관한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일자리랑 저출산 종목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